재산 분할할 때 어떤 식으로 법원이 보통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이미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겠다는지 그 방법 자체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많이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정해놓은 계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게 되니까, 그보다 큰 차이가 있도록 만들려면 이제 많은 주장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고가 그 적극재산, 그러니까 예금, 보험, 뭐 주식, 부동산,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걸 굉장히 쉽게 해볼게요.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소극재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던가 뭐 개인적인 빚이라던가 뭐 다른 대출들 이런 것들이 소극재산에 속하겠죠. 이게 4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원고는 10억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4억을 소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순자산은 6억이에요. 그리고 피고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피고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2억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치고, 피고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2억의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은 6억, 피고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은 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고 거라고 보지 않아요. 피고가 없다고 해서 피고는 돈이 없다고 보지도 않고요. 원고와 피고가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피고가 결국 명의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고의 6억 그리고 피고의 0원 더해가지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6억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 6억에 대해 가지고 기여분이라는 걸 곱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5대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각자 2분의 1씩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각자의 몫은 6억의 2분의 1이니까 3억씩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고는 6억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몫은 3억이어야 돼요. 그리고 피고는 0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몫은 3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고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3억을 피고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산분할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부동산은 특별수익이다, 어떤 현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기여분을 조금 더 높이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처음 결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기간 내내 어떤 식으로 재산이 유지 증식되고 관리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가면서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 분할에 관해서 이제 처음 다툼을 시작하는데 출발점이 어떤 정도이구나 라는 걸 잘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재산 분할을 이해하고 재산 분할을 하는 다툼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